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선을 터치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가 매수매도 비율을 보면 조만간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 추세로 전환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미국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세계경제 전망과 또 외환시장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루수루 남수루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루수루 남수루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제가 부자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혹시 비트코인 보이시나요? 지금 비록 이 모형이지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금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와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엄청 흐름이 좋은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서 이 메이저 코인들에게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조만간 알트 코인들에게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도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의 큰 상승으로 또 비트코인 또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비트코인이 또 최근에 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오르더라도 알트코인들은 뭐 거의 움직이지 않는 굉장히 좀 투심이 많이 죽어있는 장세가 보여졌는데 최근에 또 막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하고 저점 대비 80% 상승하고 또 다른 코인들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네, 스캘핑을 진행해도 좋고 뭐 단타적으로 접근해도 좋고 스윙으로 접근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네, 가뭄의 단비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좀 하셔서 수익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도 잡아가시고 이후에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같이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인 소식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업비트에서 유의 종목 지정 4개월째 방관 중이라고 합니다. 업비트가 일부 화폐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에 넉 달째 후속 조치를 미뤄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에서 NFT 멤버십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에서 텍사스 비트코인 채굴사가 폭염에 채굴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워렌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에 더 강력한 규칙이 필요하다면서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또 호재 악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해서 시장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썰전 코너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금리 인상 전후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CPI가 발표됐었고 예상치를 좀 상회했는데 이 부분 남수르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이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에 CPI 발표가 있었어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인데 이 예상치가 8.8%인데 9.1%가 나왔습니다. 무려 0.3%가 상회하는 이런 수치를 나왔는데 저도 높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9.1%는 엄청 높은 수치예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하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치가 나오자마자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바로 마이너스 2%가량 하락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나스닥이 장일 마감할 때쯤에는 이 하락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럼 이 하락분을 왜 반납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 왜 반납을 했을까? 이 CPI 지수가 발표하고 난 뒤로 연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1% 올릴 필요 없다.
0.75% 올려도 충분하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줬는데 그럼 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이 기준금리입니다. 기존금리 그러면 0.75% 올리겠다라는 말로 바로 반등을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해 이번 달에 있을 금리 발표 전에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 말씀을 드리자면 CPI 지수가 0.3%나 상회를 했는데 연준에서는 1%가 아니라 0.75%를 인상을 한다. 이 기관들과 이 투자자들은 무조건 1%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건 호재입니다. 호재. 이런 호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할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할까?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라 해놓고 왜 분할 매수를 해야 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준에서 또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할 때 또 나 1% 올리겠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야 하고 그럼 분할 매수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어떤 코인들 매수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잡 알트 코인이 아니라 이 메이저 코인들을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망이 좋은 코인들 좀 장기 투자할 만한 코인들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발트 코인들을 매수하셨다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업비트의 유의 종목들 그렇게 뜰 수 있기 때문에 상폐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을 분할 매수하셔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수르님의 의견은 또 어떻게 보면 FOMC 회의에서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CPI 발표 이후에 불안감이 좀 해소된 건지 궁금한데 이 부분 유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그 당일날 모두 다 기다렸을 거예요. 그 CPI 이제 발표가 되기 전에 막 9시부터 시작해갖고 막 9시 반이 되기 전까지 막 폭빠지게 기다렸다가 역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구나. 네, 모두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빠졌지만 많은 분들이 좀 빠지면서 이런 생각을 또 했을 수도 있어요.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네. 그럼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인플레가 좀 어쨌든 지금 많이 지적적이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으니까 그럼 FOMC 7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은 좀 높게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FOMC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아까 이제 남수루 전문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지금 0.75%랑 이제 1%랑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는 지금 울트라 스텝을 하지 않고 0.75% 이제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전에 이제 놓고 보면은 1%는 애초에 후보에 올라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원래는 0.5%랑 0.75% 둘 중에 뭐 어떻게 올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가 0.75%의 좀 비중이 높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0.75%랑 1%랑 좀 비교하면서 1% 올릴 이제 1%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또 며칠 뒤에 보니까 1%는 아니다 0.75%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막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렇게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0.5%에서 0.75% 고민하다가 0.75% 올리나 뭐 1% 갔다가 0.75% 올리나 뭐 그렇게 원래 올리려고 했던 0.75%를 그대로 올린 것 뿐이다. 그렇게 뭐 호재로서 작용할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앞서 이제 말한 것처럼 뭐 유의 종목에 대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유의 종목이라고 지금 뭐 매매를 아예 하면 안 된다. 뭐 누사이퍼, 무비블로 뭐 등등 있었죠. 그 전에 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익명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상패를 당했지만 이제 무비블록과 누사이퍼 같은 경우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이제 문제 있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무비블록과 뭐 누사이퍼 이런 종목들은 매매 뭐 타점만 잘 잡으신다면 충분히 매매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볼 건데요. 저희가 1%포인트의 인상이 될 거라는 확률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수르님.
네, 이 앞서서 이 유일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연준에서 0.75%를 지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0.75%를 지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을 굳이 다 들을 필요는 없겠죠. 지금 일부러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나스닥, 비트코인 모든 자산이 하락을 하는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들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원유들도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이 되는데 비록 이 6월 CPI에는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7월에 있을 CPI는 반영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번 주말에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을 했어요. 왜 사우디를 방문을 했냐? 원유 증산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빈손으로 나왔지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사우디 왕세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미국 말을 들어줄 수는 없다. 8월 3일 날 있을 원유 증산 회의에서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증산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8월 3일 날 원유 증산 회의에서 좀 이 원유를 증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한두 나라가 힘든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유를 증가를 안 한다? 그러면 이 모든 전 세계 나라의 화살들이 이 원유 국가들에게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증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 지금 2년째, 10년째 국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역전된 상태예요, 여러분들. 역전된 상태인데 여기서 연준에서 1% 인상 카드를 꺼낸다? 그러면 이 2년물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하고 은행에 돈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역전된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 1% 올린다는 게 영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스럽죠. 경기 침체가 오는 걸 딱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1% 인상 수치로 따지자면 뭐 20%에서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 인상 전에 비트코인 흐름은 어떻게 될지 유일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네, 금리 인상 전에 지금 CPI 발표 전에는 비트코인과 뭐 알트코인 굉장히 좀 거의 가만히 있는 이런 상태로 움직이다가 지금 CPI 이제 발표 후에 좀 불안감이 해소가 됐는지 좀 활기차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알트코인들도 지금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일단 FOMC 바로 직전까지는 좀 아무래도 좀 활발하게 움직여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며칠 연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와고 올린 거에 대한 다시 되돌림, 하락분은 다시 오더라도 충분히 그럴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갔을 때 매수하게 되면은 고점에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단기적인 고점이겠지만 다시 떨어졌을 때 한번 지금 수익권이시라면 지금 좀 보시면 이제 올라갔을 때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어느 정도 분할 이제 매도를 진행해서 정리를 하시고 다시 떨어졌을 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계속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80% 올랐기 때문에 그 전에 나는 이더리움 클래식 갖고 있는데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은 비트코인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80% 상승이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선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좀 분할 매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트코인 이제 60분 이제 1시간 봉을 보면은 하락 다이버스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RSI도 조금씩 꺾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익절을 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게 어떠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가 0.75%포인트다, 1%포인트다 어쨌든 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상이 됐을 시에 비트코인의 흐름은 좀 어떻게 될까요, 남수르 전문가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달에 있을 금리 인상 발표에서 0.75%를 인상을 하던가 1%를 인상을 하던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있을 금리 인상에서 1%를 인상을 한다면 다음에 있을 금리 발표에서는 0.5%를 인상을 할 거예요. 지금 이번 달에 있을 금리 발표에서 0.75%를 인상을 한다면 다음에 있을 금리 발표에서는 0.75% 이렇게 인상을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년에 올해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그 금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몇 퍼센트 올릴 것인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이 0.75든 1%든 어차피 후에 있을 금리 발표에서 그것을 조율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있을 금리 발표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지금 0.75% 발표할 확률이 거의 80%, 70%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혹시나 1%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1%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락세 나오겠죠. 하락세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유일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더리움 클래시 거의 80%, 5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1% 올린다고 해서 바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 그렇게 하락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 인상을 한다고 해서 하락세가 나오긴 하겠지만 다시 급하게 회복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오늘 주제가 이 금리 인상 전후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론적으로 그래요. 금리를 0.75%를 올리나 1%를 올리나 상관없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지금 매도하지 말라. 지금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서 제가 돈 벌게 해주겠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또 7월 FOMC 회의가 7월 말에 28일, 29일경에 일어날 텐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유일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안전하게 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하고 싶다. 나는 좀 확실하게 금리 인상 발표 후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한번 시장 상황을 체크해보고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발표 후에 매매를 하셔도 되고 그 전에 나는 지금 언제 그렇게 해서 언제 수익 보고 언제 돈을 버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활발할 때 단타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빠르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알트코인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지금 빠르게 오랜만에 움직이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들뜨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빠르게 낼 수 있고 어떤 종목 스캘핑을 들어갈까 어떤 종목 단타를 들어갈까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차트 보면서 찾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에서 또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이 차트 내가 어떻게 공략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단타적으로 접근할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많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약간 스윙적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아까 남수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접근하면서 빠르게 익절하고 손절가 확실하게 잡고 이렇게 매매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발표 후에 나는 좀 여유롭게 투자를 하겠다. 발표 후에 시장 방향성을 보고 좀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발표 후에 금리 인상 0.75% 1% 발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0.75%로 거의 몰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0.75%를 올리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FOMC 발표될 때 0.75% 올리겠습니다. 발표가 딱 나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악재예요, 악재가 아니에요? 악재가 아니죠.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시장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악재로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조금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빠지는 타이밍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좀 하셔야겠다. 그 타이밍에서 좀 중장기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중장기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담고 메이저 코인들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계속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굉장히 꺼려하세요.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가져가는 코인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코인으로도 확실하게 좀 수익성을 좀 가져가고 메이저 코인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코인 위주로 중장기 종목을 좀 담아보고 나머지 이제 시드로 좀 분할 매수를 접근하셔서 단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셔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께서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또 매매 타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동향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남수로 전문가님께서 살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세요, 집중. 지금이 왜 중요하냐? 제가 지금 이렇게 평행 채널을 딱 그려놨습니다, 평행 채널을. 지금 하단,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단과 하단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고 위에는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3번의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여기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반등을 줬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간 구간입니다. 제가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가격대다. 여기가 가격이 얼마냐? 2,948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격대가 매우 중요한 거고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지금 빠꾸 없이 그대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평행 채널을 이루는 게 과거 이 비트코인 차트와 매우 흡사한데 어디와 흡사하냐? 바로 윗구간이죠. 윗동네에 보면 여기 윗동네 보이시죠? 윗동네 보이시면 여기 박스권 이루어 주다가 바로 수직으로 하락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크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저점과 저점을 올리면서 이런 평행 채널을 이루어주는 베어 플래그 패턴 모습 보이십니다. 자, 이런 모양을 지금도 똑같이 그려주고 있다. 여기서부터 하락을 해서 베어 플래그 평행 채널을 이루어준 뒤로 쭉 하락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어찌 잘못하면은 지금도 여기서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베어 플래그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자, 여기서 하락을 하고 베어 플래그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뚫지를 못한다면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그만큼 여기 저항선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일단 비트코인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일단은 떨어질 위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더리움 차트를 봐야 돼요. 제가 인사를 할 때 이더리움이 멱살을 잡고 비트코인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과는 다르죠. 비트코인과는 다릅니다. 자, 가까이 갈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을 강하게 이탈을 했어요. 박스권을 강하게 이탈을 해 준 뒤로 여기 평행 채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있었는데 여기를 강하게 이탈한 채로 지금 몇 퍼센트가 올랐느냐? 지금 거의 26%가 올랐습니다. 지금 이런 상승세면 지금 위에 있을 매물대, 여기 매물대까지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비록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저항받다가 다시 한 번 더 쏠 확률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락을 할 때 보시면 지금 하락을 할 때 웬만한 저항 없이 반등 한 번 없이 쭉쭉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도 이런 저항 없이 크게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뒤집어서 볼게요. 차트 뒤집어서 보시면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은 모습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런 모습 그리고 있다. 자, 이렇게 뭐 기영이 차트라고 하죠. 이런 기영이 차트 모습 그리면서 그림이 이상합니다. 이런 차트 그리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더리움만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다시 돌아와서 보신다면 자, 인버스 차트를 다시 똑바로 해서 비트코인도 그러면 이더리움과 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 평행 채널 이 앞에서는 하락을 했지만 이거를 뚫고 크게 상승하는 어디까지 이 매물대까지는 크게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또 늦지 않았다.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다. 비록 뭐 금리 발표 이런 거 악재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까지 봐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남수로 전문가님, 뭐 무비블록이나 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급등했던 코인들 차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봐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 무비블록을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매도를 해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유의 종목,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유의 종목이라서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은 매수를 하셨다면 유의가 떴더라도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보이시죠? 매물대가 여기 쌓여 있어요. 매물대가 쌓여 있고 무비블록은 이 유통량 문제 때문에 좀 이 유의가 뜬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오해가 있었다 그런 게 해결이 되고 이 무비블록 프로젝트가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유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단타로 접근하셨다. 내가 여기 횡보할 때 여기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여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횡보를 할 때 내가 매수를 들어갔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이제는 매도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무비블록은 이렇고 그럼 누사이퍼도 한번 봐야겠죠. 누사이퍼도 뭐 별 다르지 않습니다. 누사이퍼도 별 다르지 않고 이 누사이퍼 프로젝트가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이 유의 종목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 측에서 업비트에서 이 열일을 하고 있어요. 이 누사이퍼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횡보할 때 이렇게 상승 채널을 이루어주면서 횡보를 할 때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매도하셔도 이 피레침 나왔을 때 매도하셔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유의 종목 굳이 매수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현재가 딱 누르시면 비트코인 가격순으로 이렇게 쫙 정배열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이더리움이 될 수 있다. 지금 많이 상승하는 이더리움과 같이 이 박스권 이탈하고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삼각수렴이네요. 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런 삼각수렴의 형태를 그려주다가 위로 상방으로 이탈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더리움 모습도 이렇다. 제가 저번에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자,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2018년 돌아오면 이만큼 하락을 했어요. 이만큼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 자, 솔라나 다시 돌아와서 솔라나도 그럼 이만큼 하락을 했지만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의 종목인 무비블록, 누사이퍼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종목들 많은데 장기 투자를 하면 20-30%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들 많은데 상패 위험이 있는 코인을 매수한다? 그거는 저는 비추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메이저 코인들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수로 전문가님께서 무비블록이랑 또 누사이퍼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메인넷 업데이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 유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업데이트가 이제 원래는 6월쯤에 된다고 했었는데 9월로 이제 연기가 됐는데 9월에도 뭐 확정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기존의 POW 이제 채굴 방식에서 POS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존에 이더리움 채굴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채굴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밥벌이가 끊기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그 채굴기를 이제 비싼 채굴기를 놀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채굴기를 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서 이제 우리 받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상승했던 적이 있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상승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잠깐 단기적인 이제 호재 이슈로 인해서 올랐지만 다시 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번에도 이더리움이 좀 먼저 선두주자로 많이 오르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좀 따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이더리움이 좀 오르고 나서 계속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오르는 이런 양상이 계속 보이지 않을까. 지금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제 결국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가는 이제 모습이 보이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좀 많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장기 종목으로 좀 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남수르 전문가님과 또 유일 전문가님과 함께 금리 인상 전후 매매 전략과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까지 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스쿨러 돌아오겠습니다.